네, 2021년 대구번역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네,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의 결실을 가을에 맺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취업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잖아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에서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취업 성공 네,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취업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어떻게 딸 수 있는지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기까지, 취업에 성공하시기까지 넘어야 되는 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산이 여러분들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뭐니 해도 성공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산. 이게 가장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 어떤 산입니까? 맞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정말 너무 어렵죠? 이 첫 번째 산을 우리가 잘 넘어서 성공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권하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미 저기 위쪽에 정답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대호 선수 누군지 너무 잘 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대호 선수가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건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체격이 좋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우리 이대호 선수의 연관 검색어를 함께 보시면은 뭐 이제 뭐 이대호 다이어트, 이대호 몸무게 뭐 이러한 연관 검색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정말 몸집이 크고요. 그러니까 체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홈런을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이 홈런이 그 체격에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치는 홈런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뻗어 나아가는 아주 멋진 홈런을 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홈런을 잘 치는 우리 이대호 선수가 유독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정답이 이미 있죠? 네, 맞습니다. 도루를 잘 못합니다. 도루는 막 열심히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몸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게 달리기가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루,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도루를 시도하면은 이미 뭐 보고 있던 이러한 그 관람객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하고요. 같은 팀 선수들도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도루를 시도하면은 그 재밌어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됩니다. 감독님은 너무 답답하겠죠. 네, 이렇게 홈런을 잘 치는 이대호 선수가 도루까지 잘하면은 이거는 뭐 못하는 게 없는 진짜 팔방미인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대호 선수를 이렇게 불러서 야, 네가 그렇게 홈런 잘 치면 너 도루까지 잘하잖아? 야, 그러면 너 진짜 최고야. 너 살 좀 빼. 어떻게든 좀 살을 빼가지고 몸을 민첩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 도루까지 잘하는 선수가 우리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이 감독님의 말을 열심히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극강의 다이어트,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죠? 참아가면서 극강의 다이어트를 합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살이 빠진 이대호 선수가 도루를 잘하는 그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선수로 거듭났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하지 않았겠죠. 네. 살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는 원래 잘 치던 홈런은 이 힘이 없으니까 살을 너무 빼서 힘이 없으니까 그 잘 치던 홈런은 못 치게 되었고요.
원래 못하던 도루는 살을 빼도 못하게 되니까 야, 이거 완전히 뭐 잘하는 거는 못하게 되고 못하는 거는 그냥 원래 못하던 대로 못하고 네, 문제가 거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이대호 선수에게는 네, 좋은 힘을 바탕으로 홈런을 잘 친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점을 최고로 살리기보다는 이대호 선수처럼 자신이 못 가진 단점에만 너무 치중하거나 단점을 너무 크게 봐서 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 혹은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자신의 장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네, 취업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이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장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 가진, 내가 부족한 단점에만 너무 치중해서 나의 장점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이대호 선수 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취업 전략은 자신이 가진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특징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이미 여러분들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석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환경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취업 포인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하시면서 잠깐 동안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의 장점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나의 단점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 그런 순간들 생기시잖아요. 단점은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장점을 바탕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환경과 교집합을 넓히는,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찾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짝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네, 구직자의 혹시 4단계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구직자의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분석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이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외로움을 느껴. 나 외롭다. 뭔가 좀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소개팅도 하고 뭐 누구한테 나 좀 소개시켜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미팅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껴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구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 구직에 대한 고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지내야 되나? 이런 위기의식. 나 뭐 먹고 살지? 뭔가 배고프고 춥고 무언가 내가 위기의식이라는 것을 느껴야지 여러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취업 어렵습니다. 진짜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취업 관련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결핍이 있고 궁핍하다고 느껴야 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는 이 위기의식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단계니까 여러분의 이런 위기의식을 너무 크게 바라보면서 나를 작고 소극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내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문제에 직면한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위기의식을 좀 빨리 느끼셔야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구직 활동의 1단계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움을 느껴야 누군가에게 날 좀 소개시켜줘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정말 이제 돈을 벌고 싶다. 나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 구직자의 2단계 어디서 일하지에 대한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저 강사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싶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오프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나 어디서 일하지라는 이런 환경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환경 탐색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마음가짐이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괜찮아 라는 무작정 덤빈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한번 탐색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 회사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 회사는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인지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성공 매칭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환경 탐색인데, 이 환경을 탐색하실 때 나라는 사람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자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구직자의 2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곳을 지금 찾으셨나요? 네, 이런 채용 박람회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환경 탐색을 하시잖아요. 네, 너무 운 좋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회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인터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 여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질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관이나 실제 인사 담당자,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 만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살아있는 현직자들의 리얼 인터뷰를 많이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거기서 여러분들의 꿈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적극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채용 박람회에서 이 활동 못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왜 살지? 막 구직자의 4단계. 쓸쓸하고 외로운 짝사랑의 단계. 네, 이거 겪기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직자 3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시면 이야기하잖아요. 왜 살지? 막 이런 단계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채용 박람회, 자, 위기의식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환경 탐색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이 환경 탐색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회사, 마음에 드는 직무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현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서치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직자의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셨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찾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하지 않으신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직자가 아니라 백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직자의 마음가짐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불굴의 정신에 있다라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백수인지 구직자인지 확인하시면서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충분히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늘 방황하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의 이 마인드가 아직까지 준비되어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타인을 의식한 목표 설정을 하거나 이런 채용 박람회에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기보다는 무언가 누가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온다거나 그냥 친구 따라 그냥 한번 와봤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타인에 의한 목표 설정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 저라고 뭐 제가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싫을 때 정말 많아요. 네.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의 장점을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생활 태도라던가 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런 채용 박람회에는 우리 20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제2, 제3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아주 좋은 경력들이 있는데 그런 경력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이런 목표 설정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목표 설정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된 목표 중요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쌓아온 이 경력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목표 설정 하시면서 뜬구름식 이게 뜬구름 잡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애매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집중력 떨어지실까봐 제가 이 숨은 그림 찾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거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야? 호랑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요, 이 호랑이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력을 가지고 뭐가 보이는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저희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자, 좋습니다. 이거 정답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럼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호랑이인데요. 저 옆에 한번 보시면 저 옆모습 있죠? 옆모습 눈, 코, 입 사람의 이런 옆모습이 보인다. 네,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네, 꼭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눈, 코, 입. 어머, 이제 찾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신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고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백수 아니라 구직자의 마인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와, 이 이야기를 얼마나 길게 했는데. 그죠? 네. 이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나라는 사람의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숨은 그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십니까? 안 보이면 막 속상해서 막 짜증나서라도 막 더 이렇게 막 꼼꼼히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없나 막 이렇게 우리가 온 신경을 몰두해서 찾아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숨은 그림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나라는 사람이 그냥 겉모습, 그냥 보여지는 이런 호랑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숨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언뜻 보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시는 이런 숨은 그림 찾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을 반드시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반드시 나라는 사람의 무엇을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고요.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적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으로 많은데요. 나 사용 설명서라는 거는 좀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이 가전제품의 작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와 관련된 설명서를 읽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제품에 비유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작동시키기 위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면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능들 있잖아요. 우리 왜 가전제품 살 때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사진 않잖아요. 이 가전제품의 성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제품, 상품에 비유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나라는 사람을 잘 사용하고 성능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너무 어렵나요? 친절하게 예시 샘플 준비해 봤습니다. 제품명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그냥 나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권한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그냥 단순하게 했지만 나라는 사람을 좀 이제 브랜드로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고객들이 들었을 때에도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제품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특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있잖아요. 이 제품명을 생각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외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딱 느껴지는 그 첫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왜 제품 살 때도 디자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 시장에 내놓았을 때 나라는 상품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라는 사람의 그 외관, 외형을 인식하게 될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해 보인다, 좀 이제 화가 나 보인다, 표정 좋지 않으면 화가 나 보인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너무 잘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외관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냉철하게 분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구성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진 않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은 내가 잘하는 거죠. 취미, 특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인 겁니다.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직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취미, 특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을 남에게 내세우고 싶다. 나를 좀 선택해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거 중요하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작동, 이게 좀 머리가 좀 이제 골치 아프시죠? 오작동이라는 거는 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내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한마디는 마지막으로 나라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 멘트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적자 하면 머리 너무 지끈지끈 하시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 사용 설명서, 나라는 사람의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나 사용 설명서 이제 준비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력서 쓰는 키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합격 가능 지수 7단계 체크리스트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7단계 체크리스트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O, X, 세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소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다. O, 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 사용 설명서. 왜 고객이 선택해 줘야지만 그게 상품과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선택해 줄 때에만 가치 있는 자기소개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들이 원하는 나에 대한 소개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취업 준비의 첫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세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신을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분석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환경을 탐색하시고 그 교집합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려고 하기보다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문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작가 뽑나요? 네, 아니죠. 자기소개서는 문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 안에 직무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기술, 어떤 지식, 태도,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문장력보다는 쓰는 방법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너무 많은 경력은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몰두하거나 매진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경력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펙 쌓기에 치중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력은 중요 경력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니까 너무 많은 경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중심 경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걸러낼 건 걸러내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이외에 특별히 정보 취득할 방법 없다. 땡! 그럼 여러분들 왜 지금 취업 박람회 듣고 계십니까? 아니죠. 인터넷은 여러분들 카더라 통신입니다. 네, 카더라 통신에는 뭔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에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온오프 체험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탐색을 하시고 현직자 인터뷰 기회에 있다면 그 현직자와 적극적 인터뷰를 해보시고 현직자에게 면접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면접을 보시면서 해당 회사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카더라 통신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카더라 통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활동들 한번 당부드립니다. 합격한 자기소개서 보면서 작성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합격한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구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잘 쓴 거 보면 자꾸 이렇게 베껴서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저는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보고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봐야지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그게 내 건지 정말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게 내 거인지 사람이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어느 정도 좀 분위기 파악용으로 한두 개 정도 이제 읽어보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많이 읽을 때에는 좀 카피를 하게 되니 이 부분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에 탈락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회사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실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네 이러한 모든 것 중에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 부족인데 내가 실수해서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잘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이력서하고 자소서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거 쓰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죠?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평균 한 3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상이몽이죠. 읽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를 막상 보는 데는 3분뿐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서 잔소리처럼 느껴지시죠? 이력서는 연애편지, 면접은 소개팅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반드시 나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어보는 사람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력서 작성의 7가지 원칙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20초 정도. 여러분들 긴 글 읽고 싶으십니까? 아니 왜 여러분들은 읽고 싶지 않으면서 인사 담당자에게는 그렇게 긴 글을 읽으라 하나요? 그래서 20초 정도 광고 만들듯이 눈길을 사로잡는 그만의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모직 직종에 맞는 경력 기입은 필수입니다. 20초 광고 만들 듯 어떻게 그 이력서를 광고 만들 듯 할 수 있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심 있는 것들이 눈에 되게 잘 들어오지 않나요? 나랑 관심 없는 것들은 내 눈 밖에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거나 우리가 이제 꽂혀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흥미를 가지는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모집 직종에 맞는 경력 위주의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되는 이력서를 적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인사 담당자, 그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 그것과 관련된 업을 매일 하는 인사 담당자들 눈에는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자신의 직종과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그러한 경력이나 스토리텔링은 눈에 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이 다른 것들보다 빠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20초 광고 만들듯 인사 담당자들이 혹은 면접관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그 직종과 관련된 키워드를 군데군데 알박기 하고 그것 중심으로 쓰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라 읽기 훨씬 수월하고 재밌고 20초 카피 광고 만들 듯 작성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칙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잔소리 같지만 지원 회사에 초점을 만드시고요. 사진은 보기 좋은 최상의 상태로 오타나 채팅 용어 남발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그 오타 있거나 이러면 눈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독기 돌리셔가지고 이 이력서나 자소서 안에 오탈자 있는지 보시는 거 좋고요. 남이 쓴 문장 절대 베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호하는 이력서는 경력 중심 이력서고요. 그리고 제목이 중간에 붙여져 있고 짧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서 읽기 편해야 됩니다. 내가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남이 보기에도 읽기 편한지 한 번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읽어보지도 않는 이력서는 내용이 적고 성의가 너무 없다거나
이직 횟수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 경력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력서는 읽어보기 싫은 이력서입니다. 오타나 인터넷 용어 남발하거나 맞춤법 너무 틀리잖아요. 아우, 읽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경력 중심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 강점, 강점 역량.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열정, 관심, 그리고 애착, 읽기 편안하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면서 마인드 세팅하는 거죠. 경력, 경험 중심. 강점, 역량. 열정, 관심, 애착, 읽기 편하게. 무슨 구호 외치듯 여러분들이 외치면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이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력서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몇 가지 항목들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고 인사 담당자 169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사진이랍니다.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력서 자체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에서는 사진을 부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 담당자 169명은 아직까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사진을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사진은 왜 확인할까요? 사진.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궁금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전반적인 인상입니다. 외모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상은 69%, 거의 한 70% 정도, 10명 중에 7명은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고요. 외모는 8.9%, 표정 8.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근데 저는 사진에서 정말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저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에는 증명사진과 유사한 생김새,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증명사진에 찍힌 외모를 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왜 증명사진 저거 되게 성의 없이 붙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그때 정말 어릴 때 찍은 그 사진을 이력서 사진으로 같이 쓰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거든요. 자, 그러면 면접관들이 압박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 질문을 하느냐? 이거 증명사진이 언제 찍은 겁니까?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십니까? 그러면 최근에는 전혀 구직 활동을 안 하거나 구직을 위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압박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정장을 입은 증명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최근까지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구직자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증명사진은 여러분이 백수인지 구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증명사진 충실히 잘 찍어 보시고요. 어떤 증명사진 선호하는 증명사진일까요? 7번? 8번 정도 증명사진이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머리 살짝 넘겨서 이목구비 전반적으로 보이게 하는 증명사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7번, 8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머리가 남성분들 정리 안 되거나 표정이 어둡다거나 그리고 너무 이런 최신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미소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입을 꼭 다물고 있기는 하지만 8번 사진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호감 가는 인상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업무와 지원 분야와 희망 연봉 기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적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적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골머리 썩는 것이 바로 희망 연봉입니다. 회사 내규, 회사가 정한 규정을 따르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떤 희망 연봉이라던가 이게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연봉 같은 거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력서 적으실 때는 여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적정 수준을 좀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사항을 적을 때는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 전부터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이 나의 최종 학력이면 최종 학력 전부터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겠죠. 대학원까지 다니셨다 하시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나의 최종 학력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과거 순으로 적으시는 것이 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력사항을 적을 때 과거 순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적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학력과 관련해서는 증빙 서류를 내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 혹은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역사항은 남성분들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군별, 계급,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지 사물 중심의 일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창의력에 기반이 된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일을 하는지 이것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미나 특기나 경력 사항들을 적을 때 사람 중심의 일을 한다, 사물 중심의 일을 한다, 내가 창의적인 일을 했다, 아니면 구체적인 일을 했다 라고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와 관련된 일의 어떤 특징들이 추출이 되신다면 이걸 여러분들의 경력 사항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아까 생각나십니까? 학력은 과거 순으로 적는 겁니다. 하지만 경력은 인사 담당자 기준에 최근에 너 뭐 하고 살았니?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최근에 너 뭐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 경력 사항을 적으실 때는 최근 것부터 적어 나가시는 겁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 식으로 최근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최근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위해 경력을 쌓기 위해 직무적 경험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 나아가고요. 경력은 여러분들이 최근 것부터 적어 나가되 취업에 유리한 경력이 있다면 그걸 상위에 링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근 순으로 적되 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게 조금 유리한 경력이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상위 랭크 시켜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취미하고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읽어보는 항목이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미, 특기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한 70% 이상은 이걸 눈여겨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취미, 특기를 통해서 실제 면접 때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내 취미와 특기가 남들이랑 너무 차별화되지 않아서 이게 질문으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과감하게 바꿔서 취미와 특기도 면접 때 충분히 질문 에피소드가 될 수 있으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취미 특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날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취미 특기를 좀 적으실 때 사람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람 중심, 뭔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 대인관계를 많이 만나는 그 활동을 취미 특기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창의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일을 내가 직무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프라모델 조립이라던가 땡땡을 어떤 수집하는 계획적이고 뭔가 좀 이제 분석적인 모습을 나의 취미 특기를 통해 어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외적인 취미를 갖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고 이게 내가 일을 수행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푸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사항은 무조건 직무 관련 연관도가 높은 것부터 적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것보다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유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걸 무조건 위쪽으로 적는 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나의 이 자격증이 직무를 중심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것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가족 관계를 표기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뭐 가족 구성원들은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 구성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해당 사항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시는지 그 방법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는지. 네, 이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어이구 계십니다. 네, A와 B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A와 B의 자기소개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자기소개서는 절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나쁜 자기소개서의 예일까요? 당연히 아시죠? A입니다. 네, A의 자기소개서는 왜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갈게요. 1900땡땡년 3월 25일입니다. 저건 뭘까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입니다. 이미 이력서에 적었던 사항이죠. 뭐 서울에서 태어나 이러이러한 가족 구성원들로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에 적었나요? 이미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적었던 내용에 주어, 서술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적어 나가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B의 자기소개서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고 이력서에 내가 적었는데 이력서에 적은 내용을 주어와 서술어만 붙여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형식으로 적었다면 이 자기소개는 어울리지 않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샘플 한번 볼까요?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이거 했고 대학교 때는 이거 했습니다. 이거 이미 이력서에 적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렇게 이력서에 적었던 내용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적어 나갈 수 있는 B의 샘플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학력, 경력, 자격증을 넓게 광범위하게 여러분의 모든 발자취를 담아내시되 이력서에 적었던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깊이 있게 적어 나가는 것을 저는 자기소개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앞정식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력서는 앞정의 머리 부분처럼 넓고 둥글게 적으셔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학력, 경력, 자격증 위주로 남겨주시고요. 자기소개서는 그 한 가지 포인트를 탁 잡으셔서 깊이 있게 적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적는 방법이 뭐일까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샘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포인트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와? 친구와 물 한 통을 가지고 하염없이 걸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력서에 적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력서에 못 적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적어 나가는 것,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다? 협동하는 것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죠. 거리로 나가서 직접 음료를 팔았던 경험이 있다. 오, 좋은 경험입니다. 장사하는 법과 경영하는 법을 배워서 직무에 잘 녹여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여대 연합동아리 내에서 홍보를 담당했는데 남학생을 섭외해 홍보 팻말을 메고 캠퍼스를 누빈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신입회원을 역대 최고치로 모집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가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인식될 겁니다. 제가 빨갛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올 수 있게 붉은색의 글귀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저는 바스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별표 100만 개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바스법은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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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구조로 스토리를 적어나가는 겁니다. B는 뭐냐?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상황 설정, 주제 던지기인데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육하 원칙이 어느 정도 들어간 한 줄 미리 보여주기. 저는 이걸 백그라운드, 상황 설정, 주제 던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 스토리 안의 중심 인물인데요. 내가 돼도 되고 제3자가 돼도 됩니다. 사건, 사고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을,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 스토리를 적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스토리, 살아있는 여러분의 강점형 자기소개서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예시 샘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갈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하 원칙, 어느 정도 들어간 한 줄 미리 보여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누구, 혹은 언제, 이게 육하 원칙이죠? 언제? 대학교 2학년 때. 무엇을, 혹은 어디에서? 중고 할인점 아름다운 가게에서. 너 뭐 했는데?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이 어느 정도 들어간 한 줄을 미리 보여주시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 주인공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66 사이즈를 입은 휠체어 탄 장애인 한 분이 늘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네, 주인공이죠. 사건, 사고. 자, 이분이 장애인분이라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건, 사고죠. 이 사건은 액션,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시간을 기억해서 물건을 재진열하는 행동,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을 했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그분에게는 큰 관심 또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상황 설정, 주인공, 사건, 사고, 어떤 행동했니? 그걸 통해 뭐 배웠니? 자, 대학교 2학년 때 중고 할인점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66 사이즈를 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이 늘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의 선반 위에 있는 물건 꺼내기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물건을 재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배려라는 것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점 가지고 있니? 배려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작은 배려와 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도 가능하죠. 일시 정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시 샘플을 한 500자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샘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기법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실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 좀 보이십니까? 네, 숫자, 네,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직무 용어죠. 그리고 CRM이라는 영어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이 잘 읽혀지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외국어는 모국어를 이깁니다. 자기소개서에 한글로 쭉 적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숫자라던가 영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과 다른 형식의 키워드를 중간중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인사 담당자가 읽기 쉽고 가독하기 쉬운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유명사는 보통 명사를 이깁니다. 여행사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투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김난도 책을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유명사를 자기소개서 중간중간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읽혀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하나투어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있네요. 이때 뭐 하셨습니까? 와,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나한테 유리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두루뭉실하게 여행사, 무슨 책 읽었고요, 무슨 마트에서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유명사로 표현을 해서 읽혀지게 만드시고 면접관 눈에도 확인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단어는 추상어를 이깁니다. 지독하게 추운 환경, 지독한 냄새,
적은 인원 이런 식으로 눈으로 그려지게끔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어는 무관어를 이깁니다. 직무 중심 단어 몇 가지 서치하셔가지고 서비스직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CRM이라는 단어, 고객 관계 관리 이 단어 직무 중심 단어는 저런 단어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군데군데 적어 놓으시고요. 뭔가 좀 기계 설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NG 설비 증설 뭐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직무 중심 단어를 군데군데 알맞게 하시면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직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감점 단어를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게 적어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최종 자기소개서 검사하실 때 이런 두루뭉실한 감정 단어들 있지 않으신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마지막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입니다. 수학의 계절입니다. 취업을 위해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그 결실 맺으셔야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고요. 취업의 첫 번째 아주 험난한 산이기는 한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서류 전형 산 한번 넘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공 취업하실 수 있는 밑거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